성공의 8단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재미가 없고도 진미연 사장님 제품 강의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성공의 8단계 강의는 참 어렵고도 재미도 없으면서도 뭔가 네트워크에서 성공을 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정보를 주고 이런 사장님들하고 감히 제가 가르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성공의 8단계 강의가 여러 번 했었지만 매번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한번 해보고 강의해보고 실천해보고 또 파트너 사장님이랑 다시 한번 공유해보면서 이 성공의 8단계가 매번 저한테 오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강의 내용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필드에서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고 제가 필드에서 어떤 STP를 했고 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저한테 왔는지에 따라서 또 성공의 8단계가 그때그때 저한테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는 이 how to 성공의 8단계가 여러분들하고 아마 많은 마음에 그리고 생각 속에 이렇게 많이 공유가 되면 아마 사장님들께서 필드에서 정말 간절하게 이 주네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공의 8단계는 네트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8개의 단계가 있다. 즉, 성공을 하기 위한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게 성공의 8단계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8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3주차로 나눠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하게 되는 1주차는 성공의 8단계를 하기 위해 결과를 내기 위해 또는 그 과정을 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그래서 1주차에서는 꿈과 목표, 네. 다음 주는 2주차에는 이렇게 준비한 거, 생각한 것을 가지고 다음 주는 실행하는 단계. 내가 만나서 초대하고 또 내가 STP를 직접 해보는 이런 액션의 단계가 2주차. 그 다음 3주차에는 액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와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하는 상담. 또 이렇게 했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해보고 파트너 사장님께서 한 번 더 요거를 하게 하는 그런 복제, 즉 피드백 단계가 3주차의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1주차, 준비하는 단계, 생각하는 단계, 내가 내 마음속에 정립하는 단계 1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의 8단계, 8단계가 있지만 왜 이 세 가지의 단계가 맨 처음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과 목표를 정하고 정한 것에 대한 해보겠노라고 강력한 결단을 하고 그런 결단이 섰을 때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명단 작성, 리스트 작성을 해야 그 다음 4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단추가 잘 깨져야 되고 서론본론 결론에서 서론이 가장 중요하고 기승전결에서도 그 기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액션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계, 우리가 성공의 8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1, 2, 3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사장님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y. 사실은 이렇게 Y가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네트워크를 접했을 때 저한테 스폰서 사장님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Why, who, what, how. 네 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바보같이 what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전달하냐.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무엇을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술적인 걸 원했던 것 같아요. How.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고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해보고 주네스 사업을 함께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Why였어요. 내가 왜 주네스를 하느냐. 그 왜 하느냐. 나의 꿈과 또 주네스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작게, 크게 또는 짧게 길게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Y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사업을 하면 할수록 파트너 사장님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이 Y가
네트워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매번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꿈과 목표는 사업 계획서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그냥 막연히 꾸는 꿈이 아니라 이 꿈과 목표를 세움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룰 거에 대한 이 사업, 비즈니스의 계획서가 나온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고비가 생기고 될까 하고 금방 포기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 네트워크 사업은 어렵더라.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저희가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계속 받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내 스스로도 그렇고 파트너 사장님과도 그렇고 이 꿈과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 사업 계획서를 먼저 액션을 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것부터 돼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또 공유를 하고 싶어요.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장 중요한 단계.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속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꿈과 어떤 목표를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빨리 갈 건가, 그리고 내가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나의 정립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꿈과 목표가 생기면 나의 내적 또는 외적 이런 경험들, 좋고 나쁜 거, 그리고 가슴 아팠던 거, 희열을 느꼈던 그런 모든 경험들이 나의 실력으로 쌓이고 전환이 가능하다. 그거는 명확한 사업 계획서, 명확한 Y가 섰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나의 실력으로 전환하고 녹일 수가 있더라. 막연한 꿈이 아니고요. 정말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목표를 더 잡아보고 조금 더 목표를 잡아보고. 근데 너무 멀리 있는 꿈을 향해서 내가 가기보다는 내가 정말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시각화할 수 있는 이런 꿈들을 정립하는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할 거다가 아니라 단기, 짧게, 중기, 장기적인 꿈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시각화한다. 근데 이것들이 기한이 필요하다. 언젠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꼭 이런 언제까지 하겠다. 근데 언제까지 하겠다 했는데 잘 안 되면 다시 또 수정하고 계획을 이렇게 기한을 꼭 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단기적인 꿈과 목표에 대해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들기 전에 나의 오늘의 하루를 피드백해보면서 이런 목표를 다시 또 수정하고요. 그럼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일주일의 계획 우리가 보통 일요일 날 다시 리스트업을 하고 다시 일주일간의 스케줄을 또 다시 잡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간의 목표를 세우고 또 다시 피드백을 해서 또 수정을 하고 그런 매일과 일주일이 모였을 때 또 한 달의 목표를 또 세울 수가 있고 그 한 달의 목표를 가지고 마지막 주에 또 피드백을 해보고 또 다음 달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 단기에 매 시간, 매일, 일주일, 한 달 이 목표와 계획이 저는 전체의 목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3개월에 또다시 목표가 생기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시도해보고 안 됐을 때 다시 또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래야만 6개월, 또 1년, 또 3년의 계획들이 또 한번 구체화가 되고 또 이룰 수 있는 꿈으로 목표로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주네스 사업을 선택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의 꿈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내가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또 구체화되고 명확화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멀리 있는 그런 꿈 말고요. 얼마를 벌 것이다,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뭐를 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런 꿈과 목표를 한번 구체화, 시각화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드림보드는 제가 직접 해서 우리 드림보드를 다들 해보셨죠? 드림보드를 가지고 내가 직접 내가 어떤 꿈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림보드를 해보라고 하니 그냥 남들이 하는 뭐 좋은 차, 여행, 가지고 싶은 거 이런 드림보드를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그런 드림보드를 해보다 보니까 내가
진짜 무슨 꿈을 꿨었던가에 대한 제 스스로의 정립이 됐었어요. 사실 그 사진과 남들이 하는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거는 저의 꿈이 아니었고 저는 사실 너무 바쁘게 살았고 월화수목 금금금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저녁 시간에 남들처럼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는 그런 시간이 저의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 굉장히 소박한 꿈이 아니라 주네스 안에서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야만이 그 저녁 시간에 남편과 그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런 드림보드를 내가 스스로 명확하게 보고 내 가슴 속에 새겨보고 또 한 번 적어보고 매 순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 그런 드림보드는 무엇을 통해 이룰 수가 있느냐. 주네스라는 수단을 통해 이룰 수가 있고요. 주네스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네스의 회사, 주네스가 취급하는 제품,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상 플랜을 이해하고 보상 플랜을 누군가한테 설명해보고 파트너 사장님과 공유해보고 그 보상 플랜 안에서 사실 이 꿈과 목표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실질적으로 계획이 쓰더라. 사실 저는 처음에 굉장히 괴리감을 느꼈어요. 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고 보상 플랜은 쉽게 말하면 그냥 커미션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분리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이용우 스폰서님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상 플랜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 보상 플랜을 통해서 사파이어를 가면 루비를 가면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가면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명확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더라. 그래서 계속 보상 플랜을 파고 보상 플랜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 이유들을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을 계속 이해하고 보상 플랜을 라인 미팅 때 계속 공유를 하면서 내 꿈이 구체화된더라 해서 명확한 꿈과 목표가 생겼더라. 그러면 이런 명확한 Y가 선 다음에 저희는 이루고 싶다, 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꿈이 명확해졌을 때 저희는 그러면 꼭 이 일을 해내겠노라. 마음에 새기는 결심이 아니라 정말 해보겠다. 맺고 끊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데요. 그럼 결단이라는 건 과연 무슨 명확하게 구체화했을 때 어떤 것인가? 결단이라는 건 내가 주네스 사업을 명확하게 결단한 고개러가 되겠다. 즉 고개러라는 건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이브 코어, 저희 팀에서 얘기하는 그런 파이브 코어를 해내는 고개러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희는 급한 것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처리를 하시나요? 보통 보면 급한 거, 시급한 거부터 하는데 이 주네스 사업을 결단을 하게 되면은요.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급한 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급한 것도 하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급한 것을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지 제 스스로가 순서가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더라. 그리고 정말 이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주네스라는 아주 멋진 도구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매 순간 크고 작은 결단들이 매 순간 필요하더라. 그리고 다양한 결단들이 필요하더라. 첫 번째는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 계획서가 섰어요. 그러면 스폰서가 도와줄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이 사업을 스스로 해나가기 위해서 배우기 위한 결단이 서야 돼요. 그럼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의 시간을 쪼개서 주네스 사업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또 필요하고요. 그럼 시간을 냈으면 시스템에 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줌에 그리고 내일 부산 원데이에 또 스폰서와 라인 미팅에 그런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주네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는 결단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주네스 사업을 전달했을 때 그 거절에 대해서 나는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결단.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다시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이 나오고요. 그러한 결단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 또 성공하기 위한 결단이 매번 또 결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또한 스폰서와 라인 미팅 그리고 그룹과
우리 팀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결단들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해보겠다 아니고요. 반드시 나는 여기서 성공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들이 조금 더 계속 단단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Y와 결단이 섰을 때 이게 모두가 준비가 되고 났을 때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명단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Y가 정해지지 않고 내가 이 사업을 해내겠다라는 결단이 서지 않은 분들은요. 리스트를 죄송하지만 적을 수가 없고 적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섰을 때 과연 나는 누구랑 하고 싶은가? 그래서 누구랑 하고 싶다, 그 사람과 해보겠다, 컨택을 한번 해보겠다 하기 전에 저희는 명단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꿈과 목표를 세우고 결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명단 작성이에요. 명단 작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명단은요. 이 사업의 자원이고요. 이 사업이 죽냐 사냐에 대한 생명선이고요. 그리고 사업이 얼마나 똑바로 되고 있느냐를 내가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또한 사업의 또 바로미터예요. 명단이 없다,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전달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명단이라는 건 내가 사업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사람을 사귈 수가 있고요. 그러한 사람을 사귀게 되면은 그로부터 명단은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단은 결단한 사람은 명단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 자, 그러면 명단을 어떻게 적을까요? 연락처, 카톡, 또한 SNS를 활용해서 그냥 모두 적는다. 나의 선입견이나 저 사람은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얘기하면 싫어할 거야, 이런 미리 판단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나의 자원을 그냥 모두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냥 모두 적는 것을 우리는 광범위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광범위 리스트를 최소한 50명 이상은 있으시거든요. 그런 그 광범위 리스트를 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그냥 다 적으시는 거예요. 적으셔서 연락을 해봐요. 카톡을 해보고 소통을 해보면 그중에 나를 인식하고 있고 나를 기억하고 나한테 내가 안녕하세요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나를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추려요. 그게 저희는 압축 리스트입니다. 그런 그 압축 리스트를 통해서 만나자고 한번 해보고 만나서 상태 체크를 한 후에 스폰서 사장님과 예상 조직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상 조직도는 스폰서 사장님이 대신 적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좌우의 1대3, 대실적, 소실적 또는 좌측, 우측은 본인이 그 예상 조직도를 정한다. 그래서 그런 모든 압축 리스트를 통해서 상태 체크를 하고 컨택할 사람과 다음에 컨택할 넥스트 명단을 또 추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다시 3개월 후에 그 넥스트가 됐던 리스트가 다시 한번 압축 리스트가 돼서 다시 한번 컨택해보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만나자는 시도를 하고 다시 또 상태 체크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영원히 거절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상태 체크했던 넥스트 됐던 리스트가 3개월마다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는 거를 리스트를 계속 해보고 컨택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상태 체크 후에 다시 넥스트 명단으로 다시 또 정리를 한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은 명단 작성을 한 후에 반드시 상위 스폰서, 멘토 사장님과 상담과 소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파트너와 명단 작성을 하게 하고 그 파트너 사장님이 저한테 리스트 상담을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또 저는 저희가 배운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배운 그 리스트에 대한 상담과 소통을 또 제 파트너 사장님과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그 파트너 사장님한테 제가 했던 것을 또 그 파트너 사장님도 3대 파트너 사장님과 또 이 리스트를 가지고 상담과 소통을 잘 할 수 있게 저희는 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리스트는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매일 적으면 더 좋고요. 저는 매일 10명씩 다시 적거든요. 매일 적고 매주 적고 한 달마다 적고 또 3개월마다 적고 생각하고 적은 것을 또 한번 어떻게 컨택하고
어떻게 한번 시도하고 상태가 어떤 건지 또 구체화하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고요. 이것들은 매일, 매주, 매월 반복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하시면 감히 네트워크에서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하면 성공을 하고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동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자원이기 때문에요. 꾸준히 명단 작성을 하고 다시 컨택하고 다시 시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요.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또 반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단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 명단 작성을 하시는 분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나와야 결과가 나와서 피드백이 나오고요. 그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명단 작성을 하고 그들을 다시 컨택하고 다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명단 작성은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어떤 또 시스템에서는 뭐 전화번호부터 적고 다 적지만요. 저희는 이 4가지 별표를 해요. 이 별표를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요. 컨택과 만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보지 않아. 그냥 내가 먼저 컨택해야 될 사람, 나중에 컨택해야 될 사람을 제가 먼저 이렇게 추리기 위해서 또 스폰서와 파트너와 소통과 상담을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여성이면 별표고요. 45세 이하면 또 별표고 네트워크 경력자면 또 별표를 하고 또 610이 가능자, 즉 경제력. 그러니까 뭐 사파이어 6개월 플랜 정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 정도, 뭐 부자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별표를 4개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감호동, 박나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윤시아 스폰서님 성별과 나이와 경제력과 경력이 모두 다 별표인 거죠. 이렇게 별표를 해서 별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서 컨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비고란에 있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한 가지를 더 하거든요. 제가 컨택하고 연락을 했을 때 그의 반응. 그러니까 전화로 우리 사업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의 반응과 나를 인지하는 정도, 나에 대한 뭐 호감도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비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X는 나랑 소통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또는 나를 잘 기억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X를 했고, 저는 기억은 하는데 내가 만나자고 하고 사업을 전달했을 때 조금 애매할 것 같다라는 그냥 저의 느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모. 연락을 했는데 한번 만나자, 차 한잔 하자, 만나서 뭐 소통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반응이 온 사람들은 저는 동그라미를 해서 동그라미 먼저 컨택하고 그 다음에 세모는 조금 더 관계 형성을 해서 그 다음에 컨택을 하는 저의 이제 그 구별할 수 있는 저의 비고란이 저는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명단 작성을 매주 저희가 한번 계속 해보고 또 한 달 후에 다시 또 강범위 리스트를 해서 또 압축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는 이런 리스트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단계에 꿈과 목표를 세우고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작성을 해서 그 리스트 작성된 것들을 스폰서 사장님과 어떻게 상담을 해서 다음 주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오늘은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그 준비 단계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